자, 포소화약제 갈게요. 포소화약제를 어떻게 만드냐? 물, 그리고 약간의 첨가물 혼합해서 공기 주입하면 포가 생기는 거죠.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포가 질식이, 거품이 나니까 질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 사용해서 냉각이 나온다는 거. 자, 맞죠? 질식과 냉각 효과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 화학으로 만드냐? 기계로 만드냐? 두 종류가 나뉘는데, 화학포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고 계시죠? 탄산수소 나트륨과 황산 알루미늄이 있다. 기계포에는 담백포, 불화담백포, 계면, 합성 계면 활성제 포, 그 다음에 수성막포, 내알콜포, 수용성에서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팽창비료는 저팽창포, 고팽창포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팽이 팽8000, 팽이 팽8000. 자, 포소약제 구비조건 갈게요. 내열성, 화염 내열의 내력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포가 깨지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A급은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 물에 의존하니까. 이건 냉각이 하니까. 근데 B급 유료화제는 내열성이 중요하다. 발포 배열이 낮을수록, 팽창비가 낮을수록, 환원 시간이 길수록 내열성이 우수하다. 여기서 환원 시간 볼게요. 환원 시간은 포를 발포했잖아요. 근데 포가 깨져서 다시 원래 포 수용액으로 환원되는 시간을 말해요. 네, 길수록 좋겠죠? 내유성 볼게요. 내유성. 포가 유류가 오염되어도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즉, 표면화 주입 방식 경우 포약제가 유류가 오염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자, 어떤 유류 탱크가 있는데 여기 유류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포를 어디서 집어넣냐? 유류 안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포가 발생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덮는 거죠. 이게 표면화 주입 방식이에요. 자, 유동성. 당연히 포가 유면성에 자유로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중요하다. 근데 이게 끓는 액체, 비딩한 액체 유류에 직경 60m 이상의 유류탱크 화재선 유동 속도가 느리게 되어 조기의 소화가 지장을 준다. 자, 점착성. 잘 붙어야 되겠죠. 표면에 잘 흡착하여 질식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면 안 되겠죠. 발포성. 포 거품의 최적 비율을 팽창비라고 해요. 그래서 수성막포는 5배, 기타 6배. 자, 25% 환원 시간은 계면 활성제포는 3분 이내. 자, 그 다음에 포소화약제에 갖춰야 될 조건이 뭡니까? 당연히 부착성, 안정성, 응집성, 그렇죠? 유동성, 내열성, 독성이 없고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다 좋은 얘기만 있죠. 포소약제 분류. 자, 정리할게요. 자, 포소화약제가 있어요. 근데 발포 방법에 따라서 아까 화학포랑 공기포로 나눈다 그랬죠. 그다음에 팽창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저팽창포, 고팽창포. 그래서 팽이 팽8000 했죠. 근데 팽이 20으로 나누는데 20 이하는 저팽창포예요. 근데 고팽창포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80에서 250, 500, 1000이야. 이거를 1종, 2종, 3종으로 나눈다는 거. 그리고 저팽창포에는 단, 불, 수, 함, 내 이 5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고팽창포는 활성, 계면, 활성제포. 여기도 합성, 계면, 활성제포. 요건 중복이 다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사용 욕제에 따른 게 있어요. 비수용성, 수용성. 내 알코올포만 수용성이고 나머지 다 비수용성이라는 거. 요 개념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화학포 갈게요. 화학포, 산성액과 알칼리성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탄산가스를 핵으로 한 포. 즉, 탄산수소 나트륨과 황산 알루미늄을 수용액에 이 발포제와 안정제, 방부제를 첨가해서 제조한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 압력으로 방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산화 알루미늄, 요 수산화 알루미늄은 뭐 끈적끈적한 교질에 여기에 A약제, 단백질 수용이 혼합해서 점성이 좋고 포가 생성되고 불꽃을 직실시킨다. 결국 불꽃을 직실시킨대요. 아시겠죠? 자, 공기포, 물과 약재의 혼합액에 공기를 넣어서 만든 포, 기계포라 그랬죠. 일명 그 화학포, 소화약제보다 농축되어서 탱크 용량이 작다. 그리고 담백계 계면 활성제의 계가 있다. 담백계는 담백포, 불화담백포, 나머지는 계면 활성제포 이렇게 나뉜다.
팽창비 볼게요. 팽창비는 기계포는 저, 중, 고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 미만은 저, 80 이상은 고로 나눈다. 고팽창포. 저팽창포는 단, 물, 합, 순에, 고팽창포는 합성, 계면, 활성제포가 있다. 그리고 여기 저팽창포도 계면, 활성제포가 두 개 똑같이 중복이 된다는 거. 자, 저팽창포 20 이하를 했죠. 그리고 단, 물, 합, 순에, 그리고 고팽창포 1종, 2종, 3종으로 나뉜다. 80에서 250, 500, 1000 합성, 계면, 활성제포. 자, 팽창비 발포 배열 설명드릴게요. 최종 발생한 포 최적을 원래 포 수용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포 수용액은 포 원액과 물을 합친 거예요. 거기를 발포된 포 최적으로 나눈 거죠. 근데 이 분모가 여기랑 좀 다르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잘 보면, 자, 원래 농도는 이 포 수용액, 그러니까 포 원액과 물이죠. 거기에 포 원액량이에요. 포 원액 똑같이 포 원액이 농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면 농도를 이쪽으로 오고 포 수용액을 이렇게 오면 같은 값이 된다고요. 그쵸? 요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농도 포 원액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문제를 보실게요. 자, 팽창비가 300이래요. 그리고 농도가 3%, 그리고 포 원액 저장량이 100리터래요. 방출 후 포 최적을 구하시오. 자, 여기다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자, 팽창비가 300이라 그랬어요. 빨간 글씨를 할게요. 팽창비가 300이래요. 그 다음에 농도가 3%, 0.03이겠죠. 그 다음에 포 원액 저장량이 100리터래요. 그리고 요거를 구해라요. 그럼 X. 양변에다가 0.03 곱하기 100. 양변에다가 0.03 분의 100. 이렇게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포소화약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단백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합성, 계면, 활성제포가 나왔어요. 또 발전해가지고 수성막포, 불화단백포 이렇게 나온 거죠. 왜 그러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자, 설명드릴게요. 자, 단백포는 뭐냐? 동물 단백질로 만들어서 가수분해해서 제조한 거예요. 그래서 흑갈색의 달걀 썩은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다른 포에서 부식성이 크대. 뭔가 부족하죠. 그죠? 그리고 내열성과 또 접착성은 또 좋아요. 대신 유독성과 내유성이 적다. 그래서 발전한 게, 그러면 합성, 계면, 활성제포로 유동성은 또 좋아졌어요. 대신 내열성과 점착성이 형편없죠.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포의 특징은 계면 활성제로 만들었고 저발포, 고발포가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장시간 부패가 없다. 조금 좀 좋아졌죠? 개선됐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은 게 수성막포예요. 유동성과 내유성이 하나 더 좋아졌네요. 이거의 특징은 불 속의 계면 활성제라고 이걸로 만들었고 AFF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트윈 에이전트라 해가지고 수성막포랑 제3종 분말 소화약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정성이 좋아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점점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왜냐? 우리는 내열성, 점착성, 유동성, 내유성이 다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단백포의 장점인 내열성과 점착성, 그리고 수성막포의 유동성과 내유성을 같이 합친 거죠. 그래서 불화 단백포가 만든 거죠. 그래서 내열성, 점착성, 유동성, 내유성이 다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소화 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장시간 부패 변질 우려가 없어요. 대신 가격이 비싸요. 이건 감수할 수 있죠. 자, 개념 이해가셨죠? 무조건 단백포에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담백포에서 뭔가 부족해서 합성 계명 활성 이거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수성마포.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담백포랑 수성마포를 합쳐서 보완한 게 불화담백포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수성마포와 불화담백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을 써요. 요것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담백포랑 불화담백포는 저장 탱크 화재에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더 크게 보면 모두 이 4개의 포는 유출 화재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수용성 화재예요. 내알코올포라고 하나 있었잖아요. 자, 그거는 수용성 유류 화재에 사용한다는 거. 일반 화재 때는 파포 현상 때문에 거품이 다 깨져요. 그래서 소화 효과는 질식이겠죠. 주된 효과.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희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종류에는 뭐가 있냐? 금속 비누형, 고분자 겔형, 불화 담백형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냥 종류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속, 고분자, 불화.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이 내용을 지금 보시는 내용을 제가 그 전에 내용을 다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담백포, 수성, 불화, 합성. 자, 순위는 불화 담백포가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수성마포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합성 계명 활성포가 생기고 담백포. 이 순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소약제 소화 효과.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당연히 질식 효과죠. 그리고 수분이 있어서 냉각 효과도 된다. 그리고 이 고발포의 경우는 포에 차지하는 체적이 너무 커요. 그래서 대류, 복사에 의한 열 이동도 차단하고 주변 공기도 배출하고 가연성 증기의 생성 억제도 한다. 자, 여기 적응하지 뭐냐? 비행기 경납고가 최고 유명하죠. 그리고 자동차, 정비공장, 차고, 주차장, 주로 기름을 사용하는 장소, 그리고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장소, 위험물 시설에 사용된다는 거. 적응 안 되는 곳, 당연히 오류연말 같이 자체 산소가 함유된 것,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처럼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나오는 것, 그리고 인화성 액화가스, 그 다음에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화재, 이런 데 안 된다. 컴퓨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류화재 형태에서 저장 탱크에 유충 깊은 곳에 화재가 났어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하냐? 탱크 측면에 화염이 노출되어 고온이 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내열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면에서 유출됐어요. 그러면 내열은 조금 떨어져도 빨리 퍼지는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불화담백포랑 수성막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담백포랑 또 불화담백포는 저장 탱크 간다 그랬죠. 불화담백포는 다 사용되네요. 그리고 모든 포는 유출화재에 다 적응이 된다. 자, 그리고 포 소화약제의 병용성이에요.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말 소화약제는 빠른 소화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재착화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 이 포소화약제는 소화에 걸리는 시간은 좀 길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유문에 덮고 있기 때문에 재착화 위험이 아주 적다. 그래서 나온 게 이 CDC예요. 그래서 병용 사용할 수 있다. 즉 수성막포에 분말 소화약제를 섞은 거죠. 아시겠죠? 그 제품이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그래서 트윈 2020은 3종 분말 20kg에다가 수성막포 20L. 이건 수량이에요. 40, 40은 40kg에 40L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산화탄소의 소화약제 설명드릴게요. 이산화탄소의 성질 볼게요. 무색, 무취, 부식성이 없는 기체. 공기보다 1.5배 무겁다. 그리고 기화 팽창률이 액상 최적의 500배래요.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500배 이상 커진다. 그 다음에 증발 잠열이 56.1kcal/kg.
그리고 자체 증기압이 21도씨에서 57.8kg cm로 강한 압력이 있죠. 그래서 가번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액화가 용이한 불연산 가스다 이거죠. 자, 임계점이 여기 31.5, 여기서 72.8일 때 기체에서 액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31도 이상 되면 기체로 가서 임계점을 해서 아무리 압력이 높아도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임계점. 자, 전기 부도체로서 전기화재의 적응성이 있죠. 그리고 대체로 액화 상태가 저장한 후 방출 시 기체화되죠. 공기 중에 0.03 볼륨% 부피가 있다. 자, 소화 효과, 질식 효과 있죠. 15% 이하면 질식된 자, 그리고 냉각 효과, 줄톰슨 효과라고 있잖아요. 줄톰슨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부탄가스를 사용할 때 이 가스통 온도 만져보면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 고압으로 압축되어 있는 이 부탄가스가 그 노즐, 좁은 통로를 통해서 분사,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복 효과 1.5배 비중으로 화염 표면을 덮어버린다. 소화 농도 계산 공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소 농도가 주어졌을 때, 아니면 방호 최적이나 방사된 최적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소가 15%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얼마 정도 필요하냐? 21분의 21 마이너스 15%로 가고 싶어요. 그래야지 소화가 되니까요. 그럴 때 이산화탄소는 얼마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산화탄소의 장단점 보고 갈게요. 당연히 1.5보다 무거워서 심부 침투가 용이하죠. 그리고 증발 잠열이 커서 증발 시 많은 연료를 흡수한다. 그리고 기화 팽창률 아까 500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식 효과에 적이다. 그리고 표면 심부 전기화재 적응성이 있다. 진화 후 오손이 없다. 그리고 한랭지에서도 동결의 염려가 없다. 장시간 저장이 가능하고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하다. 단점, 질식의 위험성이 있다. 기화 시 급하게 냉동하면 동상의 우려가 있다. 운무, 드라이아스에 의한 가시도가 저하되죠. 온실가스에서 지구온난화 유발할 수 있다. 소화약제 방사 시 소음이 크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적응 화재 및 사용 제한 한번 볼게요. 언제 적응하냐? 일반, 유류, 전기 모두 적응성이 있으나 주로 BC급에 사용되고 A급은 밀폐된 장소에만 사용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표면 화재에 우수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심부 화재 사용하는 경우 재발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심부 화재 경우에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켜 소요 농도 분위기를 비교적 장시간 오랫동안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킹 타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 사용 장소, 통신기기, 전산, 변전실, 그리고 물에 의한 오손이 걱정되는 도서관이나 미술관, 소화 활동이 곤란한 선박, 무인의 기계식 주차탑. 이거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사용 제한, 방리나전, 방제실, 제어실, 사람이 상시하는 근무하는 장소. 맞죠? 니트로, 셀룰로즈 제품 등 자기 연소성, 오류, 위험물, 나트륨, 칼륨, 칼슘, 활성화 금속. 자, 이산화탄소 분해할 때 반응성이 큰 금속들, 나트륨, 칼륨, 그리고 금속 수소화물. 다 삼류유죠. 자, 전시장에 관람을 위해서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전시장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개념 원리 볼게요. 소킹타임. 보통 가스계는 심부화재 적응성이 없는데 심부화재 경우에도 고농도의 산소를 장시간 유지시킬 때 화재의 심부에 침투된대죠. 이때 시간을 소킹타임이라 한다. 아시겠죠?